상규 씨도 처음에 베이스는 영업부터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도 영업에 대해서 좀 한 7년 정도를 영업을 하면서 제 장사도 하고 그 영업을 하면서 저는 카페도 운영을 했고. 지금 푸르파파의 역할도 어느 정도 또 그 창업자들을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기존에 이제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하기에는 상담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기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상담 쪽의 일들을 오랫동안 또 해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겠네요, 지금 현재. 어렵죠. 그거는 정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푸르파파의 브랜드에 지금까지는 첫 상담을 영업팀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거의 대부분 같이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템에 대해서도 제일 잘 알고 실질적으로 상권이라든지 그 상담이 온 위치에서도 어떻게 좀 경쟁을 해서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을지. 너무 대단한 브랜드가 너무 크게 차려져 있는데 굳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공실이라고 같이 경쟁해서 우리가 10평짜리에서 무조건 이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치. 그럴 수 있는 브랜드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찌됐건 카페라는 게 입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도 중요하고 아이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랬을 때 너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좀 초기에 시작하는 대표님들이 영업 상담을 하는 쪽으로 여쭤보신다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직접 한번 매장을 구해오라고 하지 말고 상담이 온 지역에 나가서 내가 한번 장사를 해본다라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창업자와 대면을 하면 아이템에 맞는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대부분들은 우리 아이템 장사 잘 되니까 거기서도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로 코스트 얼마고 창업 비용 얼마입니다. 이 일반 영업 사원처럼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우리가 브랜드가 몇백 개 나가고 자, 사람들이 인식 속에도 어느 정도 있고 이러면 찾아오세요 해도 얼추 맞아요. 왜냐면 그 동네에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점주들도. 근데 그러기 전에는 대표자분들이 나도 모르고 상권을 모르면 나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목포가 창업 문의가 왔을 때 목포를 다 갔어요. 가서 거기서 한번 알아보고, 저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면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알아보는 거, 제가 영업했던 지인들 통해가지고 뭐 상권의 그쪽 지역에 어느 정도 포지셔닝이 나오는지,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점주한테 주고, 여기 상권은 요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이거 대비 이 임대료는 예를 들면 너무 과하다, 10평짜리에서. 예를 들면 10평짜리에서 카페를 하는데 임대료가 보통 신축이나 뭐 특히 강동구 이쪽 10평이 500이에요 10평이 500이야 분양가가 비싸니까. 근데 그거는 옆에 40평짜리 있는데 우리가 10평짜리 들어간다고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러니 너무 집 앞에서 하지 마시고 차라리 조금 가서 명일동이나 뭐 요런 데에서 한번 자리를 찾아서 역 몇 개 건너가더라도 회사 알아본다고 생각하시고, 회사 취직할 때도 내가 원하는 회사가 저기 있으면 절로 가지 않냐. 그러니 조금 더 내 아이템에 맞을 수 있는 상권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 저희는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해주다 보니 오히려 편차가 조금 줄었던 것 같고 실패할 확률이 조금 더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대표들한테 영업을 안 해보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보기에 너무 좋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사실은 대표가 직접 창업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영업을 초반에 하는 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업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런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상권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실제 내가 매장을 한두 개 정도 창업해서 성공시켰던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 브랜드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론 기존의 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서 영업을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지금 영업팀들도 다 있고 이분들한테 맡길 수도 있지만 1차 필터링을 대표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이 희망하는 상권을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내가 직접 현장에 나가봐서 이 상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영어팀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맡겨놓기보다는 내가 더 깊숙이 이 부분을 관여해서 직접 점주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 자리에 들어가면 무조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자리를 먼저 찾아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찾아오세요 하면 뭐 어디 보는 눈이 있어요. 그렇지. 그냥 내가 보기에 사람 많은데 혹은 그냥 저 브랜드가 저런 자리에서 하고 있으니 그런 거 비슷한 거가 우리 동네에 어디 있지? 근데 공실 나온 데가 어디 있지? 왜 초보 창업자들은 권리금 주는 걸 무서워하잖아요. 그치.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자동 머신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머신류에 대한 금액대, 이제 장비대가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한 3, 4천만 원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업 비용이 적은 분들한테는 그거를 그냥 일반 반자동으로도 추천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창업 비용 자체를 더 낮출 수 그래서 있으니까. 1,000만 원 이상은 낮출 수 있으니까. 한 1,500만 원 이상 낮춰줘요. 그렇게 쓰면. 물론 그라인더나 뭐 이런 것들은 추가되겠지만. 근데 차라리 점주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 카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전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외부에서 보여지는 마감재가 아닌데도 기초 공사하는데 공실에서 다 올리는 거라 그런 공정들이 다 들어가는데 차라리 권리를 주고 좀 경쟁에서 밀려있는 데 중에 자리가 나쁘지 않은 데를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다라면 그 권리금은 어떻게 보면 나도 나올 때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창업 비용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기존에 쓰고 있는 집기가 있다라면 일부만 수정해서 바를 수정한다라면 커피바를 수정한다라면 추가 집기만 들어가고 간판 가리하고 이미지만 살짝만 준다라면 창업 비용 자체가 반이 아니라 반의 반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사업 설명회 할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도 창업할 수 있게끔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기존에 창업을 했던 분들, 예를 들면 다른 브랜드들을 현재 하고 있고 그거에서 간판하고 일부 톤하고 그리고 추가 집기만 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면 가맹교육비를 저희가 다 받더라도 2,000만 원 안에서 창업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너무 좋은 자리다. 그러면 저희도 뭐 진짜로 뭐 저희가 뭐라도 지원을 해드리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일부 내고를 해드리더라도 그런 자리들은 한번 변경을 한다라면 뭐 저희도 한번 투자한다 생각하고 해볼 수 있잖아요. 본사가 광고하는 정도의 효과를 그 그렇죠. 이상은도 낼 수 있는 건데 네, 맞아요. 당연히 그런 거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거고 내가 창업을 했는데 6개월 안에 장사가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 비용적으로 1억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매장에 이걸 또다시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서 똑같이 또 다 철거를 하고 다시 1억 얼마를 투자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리뉴얼 창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내주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어찌됐건 푸르파파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면 실질적으로 기기에서 차이 나는 거는 교육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커피업을 하는 거니 커피 쪽으로 좀 이 영업적인 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토대로 저랑 지금 대화를 하시는 거지만 음식점을 하거나 뭐를 다른 아이템을 하더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영업을 해가지고 뭔가 내 거를 사세요 이것보다 뭐가 힘든지를 먼저 물어보고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물어본 다음에 그거를 우리 브랜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주고 답변을 해주면 오히려 좀 수월하게 영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네. 왜냐면 모든 영업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험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를 팔 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차가 필요할지 어떤 보험이 필요할지를 먼저 알고 나서 그거를 추천을 해주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계약할 확률이 높지. 그치. 그냥 이 보험 좋아요. 왜 친구 잃고 보험하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보험 하나 들어줘 했을 때 잃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잘하는 분들은 내 거 보험 들어줘 하지 않아요. 그치. 그냥 나 보험 일 하고 있어만 하고 그 모임에 가거나 자꾸 그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주다가 뭔가 필요하다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너 비용도 좀 줄고 실질적으로 혜택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드러나 봐. 이렇게 해서 계약될 확률이 높지. 야 이거 나 이번에 하면 나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들어줘라. 나 너가 해주면 나 이번에 1등이야. 나 얼마 벌 수 있어. 이거 바로 손절. 근데 이 요식업 영업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힘든 매장이 있으면 전 거기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사 먹으면서 요새 커피 저도 장사하는데 안 되시죠? 너무 힘들죠? 이러면 사장님들도 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그거 한번 저희가 요런 것들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한번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하면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때 돼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이템이 얼마나 괜찮은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당신한테 지금 이 포인트에서 우리 브랜드가 왜 필요한지, 너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너무 브랜드로서도 짱짱하고 평수도 크고 한데 너는 중간에 껴가지고 가격도 애매하고 뭣도 이렇고 이러니 우리가 같이 거기서 경쟁을 한번 해줘 볼게, 최소 비용으로. 이러면 바꿀 확률이 높잖아요. 예를 들면 음식점도 똑같고, 음식점으로 어떤 음식점을 해놨는데 뭐 한 1억 5천 들여서 창업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가 이게 아이템이 안 맞았어. 예를 들면 단가도 안 맞고 뭔가 상권하고 이 아이템이 안 맞아. 뭐 예를 들면은 20대 애들이 있는데 막 나는 고퀄리티로 한다고 막 오마카세를 오픈해놨어. 대학교 상권에다가. 안 맞잖아요. 다 막 옆에서 막 한 접시에 1,500원, 1,000원짜리 먹고 있는데 안 맞는다고. 근데 그 사람 상권에서 분명히 어려운 게 있을 텐데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좀 극복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과 아니면은 뭐 창업 문의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먼저 들어보는 거죠. 저희 점주분들 중에 다른 브랜드 카페를 그 같은 동네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 더 하신 분들도 있어요. 5개월을 왔다 갔다 하시고 보시고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영업을 했을 때 도움이 되려면 그 사람의 고충을 먼저 헤아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리뉴얼도 제안을 해줄 수 있는 파이가 되는지. 그러니까 아예 안 되면 그냥 죄송합니다, 저희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게 낫지, 억지로 맞춰주고 막 이미지도 깎아서 가고 막 엄한 것들을 맞춰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영업은 됐지만 계약은 어떻게 맞춰주니까 했겠지만 운영에 있어서 안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브랜드를 해서 체인을 할 거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훨씬 맞다. 그렇게 영업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브랜드도 꾸준히 가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니 우리가 마케팅을 하건 나중에 개체수가 커져도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우리 본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방향이고, 그리고 제가 하는 영업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게끔 해줬을 때 느끼느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설명을 해주고 그런 상권을 설명을 해주고 상권에 나가서 주변을 분석을 해줬을 때 얘네가 이 정도 나오고 쟤네는 저만큼 나오고, 그러면 얘네는 왜 안 나오고 얘네는 왜 잘 나오고, 근데 우리는 여기 들어가서 이 자리에서 얼마의 임대료 해서 요 정도 포지셔닝을 하면 얼마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쟤를 꼭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평균 데이터가 막 몇천 나오니까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쟤네 요만큼 나오는데요, 그냥 저기 들어가면 우리도 얼마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일반 영업사원들의 영업 방식. 근데 저희는 그거를 데이터를 명확하게 수치로 보여주고 얘는 얼마 나오고 쟤는 얼마 나오고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해보고 그거를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 저희도 여기 들어가서 이 임대료 대비 요 정도 나오면 요만큼은 벌어 가실 거예요. 근데 점주님이 더 노력하고 저희도 마케팅 좀 밀어드리고 이렇게 해보면 요만큼까지 올라오면 괜찮지 않을까요? 점주님도 괜찮은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요? 성공 창업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우리 한번 같이 노력해 봅시다. 요 정도에서 저희는 끝내는 거지 확답을 줄 수는 없어요. 왜 장사라는 게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보장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업을 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희연제가 기획을 해줄 때도 대표님들이 모자란 부분들, 그리고 어떤 브랜드를 만들 때도 요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러면은 시장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저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에 그 영업팀을 운영할 때 정말 말 잘하고 영업하면은 거의 탑을 찍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6개월, 1년을 계속해서 고생하더라고요. 계약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이렇게 계약이 안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제 따라가서 이제 같이 봤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 브랜드에 대한 장점만 이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간 안에 계약을 하려고 이 사람을 설득하는, 그렇게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은 너무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거는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다 보니까 계약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 친구한테 해줬던 말이 다음에 가면 그냥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 얘기를 듣기만 해라. 그것만 잘 해주고 그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너가 제대로만 체크만 해준다고 해도 계약을 정말 잘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영업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상대방의 그 해결점이 무언지를 먼저 고민해 보는 거 같이. 그렇죠. 그 니즈 부분이 파악이 이제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우선 첫 번째인 거고 그 프랜차이즈 대표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든 사람들 이 시장에서 이제 브랜드를 계속 내 브랜드를 어느 정도 디벨롭을 계속 시키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혼자서 고민한다는 거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창업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소통을 하다 보면 요즘에 창업자들이 느끼는 부분들,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을 내 브랜드에 입혔을 때 더 내 브랜드가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거를 어쨌든 창업자들을 계속 만나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네, 내가 직접 창업자를 못 만나본다고 하면 영업팀들을 바로 옆에다 두고 이 시장에서 진짜로 창업자들이 느끼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귀담아 들으면서 내 브랜드에 이걸 접목시켜야 되는 그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프로파파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분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공동 창업하신 거잖아요. 근데 한 분이 창업자들을 가장 최전선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부분들 이 그렇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가 계속 지금 시장에서 되게 잘 매출이 잘 나오면서 광고 없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아마 그 부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상권을 같이 찾아준다고 막 다 성공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실패 확률을 지금은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실패하는 계기가 마련이 돼버리면 브랜드가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마이너스가 크다 보니까 저희는 점주들이 단기간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저희 직영점도 오픈하고 바로 하신 데들도 아직까지 너무 잘 운영을 해주고 계시고 그분들을 보고 또 지금 창업 문의가 와서 또 그분들도 또 창업을 하시고 어떻게 창업을 하시게 되셨어요? 했더니 점주한테 찾아가가지고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저랑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친구랑 아예 일이 분리돼 있어요. 저는 대외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친구는 내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역할들, 그러니까 운영적인 부분을 온전히 맡아서 해줘요. 최근에는 새로운 메뉴들에 제가 레시피를 다 알지는 못해요. 저는 계속 사람을 만나야 되고 외부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부에서 제가 매장을 가서 운영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처음에는 저희도 오전 7시에 출근해가지고 매장에서 일했어요.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같이 일했어요. 물론 필요하지 근데.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더 잘 알아야 실질적으로 점주들도 교육해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그거는 모든 대표님들이 거쳐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온전히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영업팀들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잘 맞지 않나 하는 좋다. 생각이 되게 들어요. 이렇게 분업화해서 한다는 게 네.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창업자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이걸 동업자하고 같이 또 얘기를 해서 그 그렇죠. 부분을 적용시킬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